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우리 몸 안에서도 뭔가 계속 화학 반응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배웠어요. 간단한 예들 이런 것들 작용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정리하고 분류하고 이제 또 새로운 거 조금 더 추가하고 이러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들은요, 얘를 좀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어디다가 꾸겨 넣어요. 흡수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흡수되어 있는 에너지를 빼내기도 합니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어떤 화학 반응을 하면서 생성물, 반응물이 이렇게 화학 반응하면 생성물이 되잖아요. 이 생성물 안에 에너지를 흡수시키는 게 목적인 반응이 있고, 그리고 이 에너지를요 빼내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가죠. 자, 제가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반응을 하는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반응물을 짜잔 반응을 시켜서 생성물로 만듭니다. 생성물로 만들 때 목적이 뭐냐? 우리 몸 안에서 이런 화학 반응을 할 때 에너지를 여기다가 안에다가 끼겨 넣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쓰려고. 그래서 이렇게 이 에너지가 이쪽으로 흡수되는 이런 화학 반응,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동화작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동화작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어떤 생성물이 있어요. 우리 어떤 반응물이 있어요, 반응물. 이 반응물을, 화학 반응을 통해서 쭈쭈쭈쭈쭈쭈쭈쭈 생성물로 만들었습니다. 생성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반응물에 가지고 있었던 이 에너지를 밖으로 쭉 방출을 합니다. 이렇게 방출을 하는 게 목적인 이런 화학 반응을 바로 이화작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화작용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동화작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광합성입니다. 우리 광합성의 식을 생각해보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했지? CO2도 필요했고 이산화탄소도 필요했고 물이라는 것도 필요했죠. 이런 거 가지고 뚜루루루룩 해서 생성물을 만드는데 이 생성물은 광합성에서 어떤 거 있냐면 포도당이라는 건데 포도당은 분자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요게 바로 포도당이고요. 그리고 또 뭐 산소 이런 걸 만들었었죠. O2 이런 애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하면서 뭐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었었냐면은 바로 빛 에너지였었잖아요. 맞아요.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런 거 있었지.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드린 게 바로 광합성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광합성. 얘가 광합성이거든요. 얘 광합성. 자, 어떤 물질을 이제 반응을 시켜서 생성물을 만들 때 그 안에다가 에너지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 이걸 바로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이때 이산화탄소랑 물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되게 작아요. 작은 물질입니다. 작은 이산화탄소, 작은 물을 뚜루룩 합쳐가지고 비교적 크기가 큰,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포도당이라는 큰
물질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바꾸면서 에너지를 안에다 집어넣는 작용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동화작용은 반응물이 어떤 물질이라고요? 저분자 물질이라고요. 즉 크기가 어떤 애들? 작은 애들이요. 그런 애들을 뭘로 만들어요? 크기가 큰 고분자 물질로 만들고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건 샥 지우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같이 안으로 흡수돼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제가 동화작용을 설명드렸어요. 이번엔 이화작용을 말씀드릴 건데 이화작용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세포 호흡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세포 호흡 기억나시죠? 예를 들면 반응물 세포호흡을 예를 들어보면 반응물이 사실은 아까 만들었던 그 포도당이거든요. 얘와 산소를 이용해요. 개수는 그냥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뭐를 만드냐? 생성물로 CO2랑 그리고 H2O 이런 물을 만든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에너지를 밖으로 내놓고요. 우리는 그 에너지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죠. 이게 바로 이화작용이고 이 이화작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화작용은 반응물이 고분자 물질이에요. 즉 크기가 큰 물질에 해당합니다. 자, 이 고분자 물질을 쭉 해서 저분자 물질로 바꾸고요. 그러면 원래 고분자 물질에 에너지 집어넣어놨었던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밖으로 빼냅니다. 밖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빼내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이화작용 되겠습니다. 자,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대사. 자, 오늘의 제목이죠. 물질대사입니다. 동화작용의 예를 좀 가보도록 할게요. 동화작용의 예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뭐가 있니? 광합성. 뭔가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광합성. 그리고요. 단백질 합성도 이해에 해당합니다. 단백질 합성. 이화작용의 예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화작용의 예는 무엇이 있나? 제가 아까 세포호흡이라고 했죠. 어디서 한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세포호흡. 커다란 물질을 작은 물질로 분해하는 세포호흡. 그때 에너지 밖으로 나오고요. 방출. 자, 그리고 소화도 있습니다. 소화도 생각해보면 커다란 영양소를요. 작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반응들이 모두 다 동화작용, 이화작용의 예고요. 여러분 사실 광합성, 세포호흡, 소화 이런 것들을 단백질 합성도 사실 지난 시간에 조금 듣긴 들었어요. 그렇죠? 자,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런 이야기들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물질 대사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질대사의 1, 동화작용, 물질대사의 2, 이화작용입니다. 2를 이쪽에다 쓸게요. 자, 이화작용. 그럼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요. 이제 뭐를 잠깐 볼 거냐면은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흡수되고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화작용에서 얘네들이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시키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도 에너지 흡수.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가 어떤 작용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비슷한 일들이요. 우리 그냥 밖에서 그냥 이런 환경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예를 한번 비교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와 뭐를 좀 비교할 거냐?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예인 연소와 그리고 물질 대사 예가 연소가 아니죠. 큰일 날 소리였네. 물질 대사의 예인 소화와 왜 이러니 세포 호흡과 그리고 연소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포호흡과 연소의 비교입니다. 세포호흡도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연소 뭐냐면은 연소 뭐예요? 태우는 거 있지? 태우는 거. 빵 태우는 거. 자,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볼 텐데 둘 다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밖으로 방출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큰 차이점이 세포호흡은요. 우선 되게 낮은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온도에서 일어날까요? 체온. 그치. 체온 근처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연소는요. 우리 뭔가 태워야 돼, 물질을. 막 그럼 몇백 도의 온도가 필요해요. 300도, 400도. 어떤 온도? 높은 온도가 필요하고요. 물질마다 물론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 필요하다고 연소해서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냐? 막 엑스맨 막 이런 돌연변이 막 이런 영화요. 그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길어지는 애들도 있고 막 이렇게 불나는 애들도 있고. 자, 여하튼간에 그런 독특한 돌연변이 애들처럼 우리는 항상 불을 한번 팍 냈다가 그 다음에 그 에너지 확 쓰고서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에너지 팍. 불가능하죠. 우리는 에너지를 조금씩 낮은 온도에서 차근차근 에너지를 내보내야 됩니다. 실제로 연소는요, 에너지를 한 번에 바바바바박 내놓고 끝나요. 이거는 끝! 난 끝! 그래서 이제 뭐 타가지고 재가 됐어. 끝! 우리 몸에서 일어나야 되는 이런 세포호흡은 단계적 반응을 하게 되고요. 이게 낮은 온도에서 단계적 반응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효소입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죠. 세포호흡은 단계적 반응이 필요하고요. 단계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효소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세포호흡, 이화작용의 예죠. 그러나 연소는 그렇지 않다고요. 연소는 안 그래. 높은 온도에서 한 번에 빵! 반응도 어떻게? 한 번에 끝! 한 번에 반응. 자, 물질 대사, 세포호흡과 연소의 비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얘 얘기 좀 먼저 할게요. 효소.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이 바로 효소라는 건데요. 여러분 사실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효소. 소화효소, 아밀레이스, 펩신, 트립신 기억나죠? 얘네들이 다 이런 효소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효소 얘기를 잠깐 하고서요. 그럼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효소를 여기다 그냥 우선 가고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본적인 내용만. 효소는 이런 그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우선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 자, 그 다음에 효소가 작용을 하면서 낮은 온도에서도 뭔가 반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서처럼 이렇게 높은 온도 필요 없이 낮은 온도에서만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내가 능력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아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밀레이스, 녹말 분해 요소죠. 그러면 녹말만 분해합니다.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하지 옆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은요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결합 자체가 불가능해. 오케이. 자, 자기랑 결합할 수 있는, 즉 일할 수 있는 게 딱딱 정해져 있다. 요거 우선 이야기해 드립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보통 제가 왜 요걸 여기서 이렇게 살짝 하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책 순서가 비슷하게 하는 게 여러분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 얘기를 살짝 해야 돼가지고 우선은 잠깐 여기서 효소를 소개하고 끝났습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물질이, 저분자의 물질이 뚜루룩 해서 고분자로 빵 바뀌었대요. 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이쪽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일로 가면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반응물의 에너지, 요게 생성물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냥 두 개를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에너지가 있고요. 이게 반응물이고요. 이게 생성물이라고 할게요. 위에 있는 그래프와 아래에 있는 그래프. 자,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이 이렇게 됐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자, 두 번째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이렇게 됐습니다. 반응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그래프가 동화작용일까요? 이화작용일까요? 두 번째 그래프가 동화작용일까요? 이화작용일까요? 힌트는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흡수되고요. 그리고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에너지가 흡수되면은 생각해봐요. 반응물이랑 생성물 중에 어디에 더 에너지가 많겠니? 당연히 생성물이지. 당연히 생성물 쪽에 에너지가 많은 거고요. 두 번째, 에너지가 빠져나오게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애들이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반응물 쪽이 에너지가 높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래프에서 이 앞쪽의 그래프, 이게 바로 무슨 작용이다? 바로 동화작용이죠. 왜? 생성물이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뭔 거예요? 얘는 오히려 반응물의 에너지가 많고요. 에너지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이화작용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두 개의 그래프부터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는, 자, 제가 얘를 반응을 시킬 겁니다.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얘한테 야, 너 반응해! 반응하라고! 이런다고 합니까? 안 하죠. 뭔가 얘가 반응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이렇게 활성을 띠게 해야 돼요. 자,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좀 도와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얘한테 에너지를 좀 처음에 공급을 해줘야 돼요. 열을 조금 줍니다. 에너지를 좀 줬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주고 에너지를 주고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면 아주 조금 에너지 줬을 때는 에이 뭐야 이러다가 얘가 점점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면 어느 순간에 딱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즉 얘네들은요 처음에 가만히 있는 애를 일해, 반응해, 꿈쩍도 안 하죠. 에너지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어야지만 화학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요. 최소한 화학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봐봐, 진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자,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올립니다. 올려요. 그러다가 여길 넘어가서 자, 요렇게 그래프가 생기게 될 거예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 처음 반응물한테 조금 에너지를 주다가 어느 순간에 딱 넘어갈 수 있게끔 이제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면 이 언덕을 지나면은 생성물로 확 바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이 반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거든요. 이게 더 쉬워. 자, 반응물 얘가요 에너지를 요만큼을 받으면은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해요. 즉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활성화 에너지.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라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이 반응물한테 1의 에너지를 주면 1 안 해요. 못 넘어가. 10 안 해. 80 안 해. 98 안 해. 99 안 해. 100이 되는 순간 넘어가면 나 활성화 에너지 꽉 차졌어. 그럼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성물로 바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새로운 개념이라서 그런지. 말 자체 잘 생각해봐요. 반응을 시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있어야지만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언덕을 넘어가는 만큼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지만 일할 수 있다. 생성물이 될 수 있다. 되게 중요하니까 강조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여쭤볼게요. 반응물. 여기 A고 여기 B예요. 활성화 에너지 어디입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A라고 대답해요. 네, 이게 왠지 위에가 요만큼 튀어나와 있으니까 요만큼만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 반응물이 시작이에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요. 그럼 반응물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A 플러스 B였어요.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알겠니? 이제 그냥 반말 하란다. 자, 이게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섞어서 할게요. 활성화 에너지.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활성화 에너지가 큰 반응은 반응을 시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은 반응을 잘 못합니다.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이런 화학 반응은 조금의 에너지만 줘도 훅훅훅훅 반응을 해요. 그러면 반응이 쉽게 된다는 의미야. 자, 이제 이 개념을 머릿속에다가 넣고 저랑 효소 얘기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효소. 여기서 잠깐 효소 뭐 이런 얘기들 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 효소입니다. 자, 이 효소는 첫 번째 단백질.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책이랑. 아니 기질 특이성 먼저 할게요. 효소는요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별거 아니고요. 아까 제가 이미 설명했어요. 여기 녹말 있고 나 녹말이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있어요. 나 단백질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는 얘랑 짝꿍이고요. 요렇게 생긴 애는 얘랑 짝꿍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밑에 그린 게 효소라는 거예요. 이게 효소고요. 효소. 이 효소의 이름은 아밀레이스라는 걸 거고 이 효소의 이름은 뭐 트립신이나 아니면 펩신 이런 효소의 이름이겠죠. 얘랑 짝꿍이 돼 있고 얘랑 짝꿍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질이라는 게 녹말, 뭐 단백질 이런 게 기질이거든요. 기질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효소 A라는 애가 단백질 가서 반응 못하고 효소 B라는 애가 녹말이랑 반응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해. 이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해요. 즉 반응을 시켜 녹말을 이렇게 나 녹말인데 아까 나 걔야 위에 있던 애 나 효소 A란다.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 쪼개져서 나온다. 아 나 엿당이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다른 녹말이 또 일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다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재사용이 가능해? 아, 너는 그렇구나. 자, 이제 세 번째. 재사용 가능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3번.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인데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기억이 나시는 게 아시는 게 아마 달걀일 거예요. 달걀을 계란 후라이 프라이팬에 달궈진 프라이팬에 탁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닿는 순간 애가 칙 하면서 하얀색으로 바뀌는 거 알죠? 그쵸? 익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익혔어. 그걸 다시 냉장고에 넣는다고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와요? 그렇지 않거든요. 단백질은 열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쉽게 변성이 됩니다. 아까 얘가 만약에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열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져요. 그러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못 돌아와요. 그럼 일을 못 한다는 거야. 즉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에 의한 변성이 잘 되냐면 열에 의한 변성이 잘 됩니다. 그리고 또 pH, 산성도,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각각 이런 효소들이 자기가 일해야 되는 pH가 있는데 그 pH가 아닌 다른 산성도에 가게 되면은 애가 모양이 바뀌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 재사용이라는 거는 조건이 딱 맞아야 돼요. 열, 온도 몇 도겠어요? 36.5도, 체온 근처, 그치? 자, pH, 각각 필요한 그 pH에 맞춰서 딱 그 조건이 있을 때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효소의 기본 뜻이 그거고 그러면 이 효소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뭔데? 알았어. 쉽게 얘기하면은 반응을 쉽게 합니다. 반응을 낮은 온도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자, 물질 대사를 낮은 온도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혹시 공부를 더 하시는 분들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그러니까 방해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교과 과정상에서는 여기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 저기서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린 건 뭐예요? 동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이에요? 이렇게만 그려도 이제 알아야 돼. 동화야, 이화야? 동화지? 그치? 자,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얘는요, 어떤 일을 일으키냐? 반응을 쉽게 하기 위해서 효소가 작용이 되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한 500 된대. 그럼 500이라는 에너지가 주어져야지만 다음 단계를 넘어가서 반응을 할 텐데 얘는 400만 있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효소가 플러스 됐을 때,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플러스라고 쓸게요, 그냥. 효소, 플러스 효소일 때 활성화 에너지. 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이거 똑같은 그림인데 이게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저기에다 그냥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어느 겁니까? 얘입니까? 얘입니까? 몇 번이야? 번호도 안 알려주고 몇 번이냐? 그지? 이거 아니죠. 자, 이거 아니고요. 효소가 있을 때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되냐? 활성화 에너지가요. 이렇게 감소돼요. 이게 효소가 있을 때, 효소가 첨가되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응을 낮은 온도에서 쉽게 한다. 즉, 뭐를 낮춘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엄청 중요하죠.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게 바로 이 효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닥다닥 반응을 할 수 있어. 조금의 에너지를 가지고도 할 수 있게 된다. 됐죠? 효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 다 살폈어요. 근데 제가 하나만 딱 실험 하나 얘기만 하고서 마무리 짓게요. 카탈레이스 실험인데요. 자, 카탈레이스 실험. 이거는 우리 H2O2. H2O2가 뭘까? 이거 과산화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과산화수소는요, 어떻게 분해가 될 거냐면요. H2O랑 O2로 이렇게 분해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산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도와주는 효소가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예요. 학교마다 이 효소의 이름을 뭐 대부분 들을 거예요. 들을 거고. 자, 카탈레이스는 어디에 있냐면 간, 감자, 그 다음에 뭐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은 감자로 많이 사용해요. 자, 아니면 간 중에서도 뭐 있잖아요. 그 동물 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간. 자, 그러면 얘네가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산소로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제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게요. 실험 A, H2O2 넣고 끝. 그 다음에 증류수 넣고 끝. 그 다음에 이거랑 증류수. 자, 두 번째 B, H2O2 넣어요. H2O2는 다 넣고 위에다 좀 쓸 거야. 근데 칸이 좁았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H2O2 잘 안 보이죠? H2O2라고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생강. 자, 그 다음에 마지막 C, H2O2 넣고요. 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끓인 간. 간은 간인데 끓였어. 이런 걸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감자로 실험해도 그렇고 자 이런 다음에 관찰을 합니다. 이 중에서요 기체가 발생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거 반응 없죠. 두 번째 거 어때요? 반응합니다. 지금 이 온도는요 높은 온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체온 비슷한 온도입니다. 자 그러면 반응해요. 왜냐하면 생간 안에 카탈레이스라는 물질에 의해서 H2O2가 분해돼서 산소가 나오게 될 겁니다. 산소는 아시죠? 뭔가를 이렇게 잘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불씨 되면 확 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끓인간 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는 카탈레이스라는 이 효소가 열에 의해서 변성이 돼서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더 이상 활성이 띄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는 산소가 발생하지 않겠죠. 여기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고. 이게 아주 간단한 실험이에요. 자 근데 저는 하나를 더 할게요. 기다려요. 가만히 기다려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 이 산소가 없어지거든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순간이 돼요. 자 그러면은 제 말 잘 들어보세요. B에다가 생간을 넣으면 다시 산소가 나온다. 맞아요? 틀려요? 빨리 생각해봐요. 엄청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죠. 여기다가 생간을 넣는다? 생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효소가 있는 거예요. 잘 봐봐요. 지금 이 B의 상황을 보면은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요. H2O2를 분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게 이제 H2O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카탈레이스라는 간에 있는 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해가 돼서 지금 계속 산소가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반응이 끝났어. 즉 산소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라는 거는 효소가 없는 거예요. H2O2가 없는 거예요. H2O2가 없는 거지. H2O2가 없는 데다가 생간을 더 넣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반응을 다시 시키고 싶으면 기질인 H2O2 과산화수소를 다시 넣어줘야죠. 됐어요? 요게 여러분들 이제 자주 만나는 실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 좀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물질 대사입니다. 동화작용, 이화작용 쭉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만 확인할게요. 우선 이 이름부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화, 이화라는 거. 그리고 에너지가 흡수되느냐, 방출되느냐도 중요하고요. 활성화 에너지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누가 조절한다? 바로 효소가 조절한다. 효소도 정말 중요하고 효소는 실험 문제로 많이 나오고 학교에서도 실험도 많이 할 거예요. 실제로 보고서도 많이 쓰실 거고 그래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자 그러면 우리 생명 시스템 얘기였죠. 생명 시스템 여기까지 해서 화학 반응 얘기 이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안녕.